공공시설부터 사유시설, 문화재까지 막대한 피해를 남긴 강릉 산불. 500명에 육박하는 수많은 이재민이 신음하는 현장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주님 부활은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특별합니다. 사제가 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부활은 어떨지 새 사제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로 신자들도 안타깝게 피해를 입었는데요.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는 화마가 핥히고 간 화재 현장을 찾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창문은 다 깨지고 회관이 뼈대만 남은 펜션. 검게 걸리다 못해 형체도 알 수 없이 뒤틀린 주택. 게다가 오가난이 거의 없는 화재 현장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화마는 경포대 주변 신자들의 삶에도 아픔을 남겼습니다. 농막은 훤히 하늘이 보이고 한켠엔 간신히 건진 농기계만이 잔뜩 흘린 채 놓여 있습니다. 특히 산 밑에 자리 잡은 한 신자의 집은 화마를 못 견디고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담긴 굳어버린 소금은 그날의 참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놀래고 저도 많이 놀래가지고 다리도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챙겨야 되는데 챙길 겨를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예전에 찍으셨던 사진 액자 그거 하나 챙기고 제 서류 간단한 거 챙기고요. 신자들의 피해를 접한 초당본당 주임 최규용 신부의 마음은 마냥 무겁기만 합니다. 네 가족이 이제 집이 완전히 전소됐고 한 가족이 이제 농막이 다 탄 상태인데 굉장히 지금 현재 생활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힘내시라고 일단은 위로를 드리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춘천 교구장 김주영 주교는 사제들과 함께 잿더미로 변한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 주교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한 농막과 주택이 전소한 신자 가정을 다니며 교구가 돌봐야 할 부분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너무 좀 참혹하네요. 또 여기 또 특별히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또 어려웠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강릉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17일 기준 주택과 숙박시설 등 266동의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대피소에 머물던 남 씨는 17일 일단 집 근처 펜션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불과 20-30m 떨어진 곳에 자리한 불탄 집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립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려봅니다. 지금은 놀란 어머니를 진정시키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나마 화마를 피한 밭농사도 챙길 생각입니다. 이후 집안 마당에 임시 컨테이너 박스라도 설치해 새 삶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주영 주교는 화마를 딛고 재기를 위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너무 소비하고 좀 편하게 살려고 자연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점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도 들면서 보편교회와 함께하는 천미받아서 여정 우리가 다 같이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정말로 이번 산불 피해로 피해받은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올해 부활을 더욱 기쁘고 특별하게 맞이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새 사제인데요. 사제가 된 후 처음으로 맞이한 부활은 어땠을지, 남은 부활 시기에 대한 다짐은 어떤지 윤재선 기자가 만나 들어봤습니다. 부활대 주일 미사를 앞두고 제의를 잇기 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사제품을 받고 보좌 신부로 본당에 부임한 지 넉 달째, 사제가 된 후 처음으로 맞이한 부활. 신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막상 또 이제 부활 대축일 미사를 드릴 때 교우분들께서 이제 미사 안에서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교우분들과 함께 부활을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어서 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사순식이
기도를 부탁하는 신자들에게서 삶의 희로애락을 많이 보고 듣고 느끼게 됐다고 회고합니다. 신자들의 고해를 듣고 성사를 집행할 때면 어떻게 위로와 용기를 드려야 할지 종종 난감할 때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백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더 경험이 많은 사제였다면, 아니면 제가 더 아는 것이 많았다면 또 그분께 더 많은 또 위로와 또 용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또 자주 또 들고요. 그럼에도 미사와 성사 안에서 부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낮고 겸손한 사제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건 다름 아닌 신자들의 격려와 사랑입니다. 신부님, 우리 신봉동 성당 많이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늘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릴 때 저는 한편으로는 또 온전히 또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죄송한 마음도 또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형제님의 말씀 덕분에 또 용기를 얻어서 또 우리 교우분들 더 많이 또 사랑하면서 남은 부활 시기, 새 사제로서의 다짐은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 실습했던 또 용인의 요한의 집이나 이런 것도 또 방문해서 또 복지기관도 방문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싶고요. 또 그 외에도 제가 봉사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찾아서 또 함께 봉사하면서 또 부활의 기쁨을 또 나누면서 또 지내고 싶습니다. 두 손을 꼭 모은 사제의 간절한 기도는 본당 공동체 신자들과 함께 희망하며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이제 주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기쁘고 또 희망차게 또 삶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또 주변 이웃들에게도 또 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팬데믹이 누그러지면서 본당들도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냉담을 했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쉬는 교우들도 많죠. 이들이 다시 본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손편지를 써서 보낸 본당 공동체가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세검정 본당에 김형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한 코로나19. 하지만 미사 시간 성전은 여전히 이전처럼 꽉 들어차진 않고 있습니다. 서울 세검정 본당의 상황도 마찬가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4분의 1가량의 신자들이 성당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당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이 손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냉담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내자는 제안을 한 건 부임 2개월 차의 조신형 주임 신부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부분이 워낙 심했고, 또 거기에 더 얹어져서 이제 우리 신흥교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못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사순시기에 보내진 이 편지에는 쉬는 교우들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돌아올 신자들에게 하느님이 전하실 위로부터 성직자와 수도자 등 본당 공동체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에게 용서를 청하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었지만 단원들은 성당을 떠난 교우들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한자 한자 진심을 눌렀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그분들을 하루빨리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앞서서 열심히 쓰고 싶었습니다. 내가 쓰면서 내가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쓰면서 내가 감동을 하는 거야. 한자 한자 쓰면서 기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세검정 본당은 판공성사표를 나눠주는 시기 구반장들을 통해 냉담 교우들의 상황을 일일이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취합된 인원은 모두 455명. 1028자의 빼곡히 담긴 신자들의 마음은 쉬는 교우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사 시간에도 이전엔 보지 못했던 신자들이 서서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부활 전 미사인가 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꼭 나오실 거죠. 어떤 네 그릇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팬데믹 끝자락에 맞이한 부활 시기. 모든 본당들이 쉬는 신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세검정 사제와 신자들의 사연은 큰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 부활의 기쁨을 함께 좀 같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성체를 영하는 기쁨 꼭 나오셔서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대폭 완화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최근 확정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환경운동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는 또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편중된 구성부터 예정된 결과란 지적도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2050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이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분의 75%가량을 윤석열 정부 이후로 돌렸습니다. 기후환경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 산업계의 부담만 크게 줄여졌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은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와 산업계 중심으로 편중된 제2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구성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확실한 계획에 의존하게 되거나 산업계에 더 많은 배출량을 할당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후퇴한 계획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그런 점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상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국가 최상위 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각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감축수단을 담고 있습니다. 탄노기가 사회 각 분야의 고통 분담 비중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에서는 사회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대표성 있는 위원을 선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생략됐고 법에 명시된 아동, 청소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을 대표할 만한 위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1명의 정부 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32명 중 17명이 교수입니다. 나머지 15명의 위원 역시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재계, 산업계에 몸담고 있거나 연구소 소속 전문가 그룹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인물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탄노기를 폐지하고 새롭게 재구성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탄노기 위원 구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같은 얘기인데요. 위원회 이름이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대학 교수, 정치인, 정치인, 시민단체, 노조, 재계대표 골고루 포함이 됐었어요. 과학적인 효율성으로만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근본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탄소중립위원회는 해체하고 다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는 그런 위원회로 개편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법률가들도 이번 탄노기 구성이 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국제 마리아 사우표로도 불리는 포콜라레 운동의 공동대표 마가렛 카람 회장과 헤수스 모란 신부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엔 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이웃 종교인들과 대화의 자리가 열렸고 포콜라레 소도시 아르모니아 예정지 등도 방문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은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대화는 전쟁을 막기도 합니다. 대화를 가장 중요한 사도직 활동의 가치 중 하나로 여기는 포콜라레 운동 세계본부 회장단이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공동대표는 이스라엘 출신의 마가렛 카람 회장과 스페인 출신 헤수스 모란 신부입니다. 공동회장단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지난 14일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이웃 종교인과의 대화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대화, 인류 가족의 문화가 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만남에는 개신교 정민 목사를 비롯해 사단법인 평화 이준석 이사, 불교 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 등 이웃 종교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천주교에선 민족화해위원회 변진흥 자문위원이 참석했습니다. 발표자들은 포콜라레 운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과 함께 종교 간 대화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포콜라레의 정신과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그 모임에서 주님께 바쳤습니다.
2001년 부활절기에 로마 일치 모임에 초청받아 참석한 후 귀국해 그해 여름 많은 교인들과 함께 여름에 열린 4일간의 모임 마리아폴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마가렛 카람 회장은 담화에서 한국의 그리스도교와 이웃 종교들이 평화와 형제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tare insieme oggi è una occasione molto preziosa per rinnovare il nostro impegno e la collaborazione a portare la pace e la fraternità in Corea e oltre la Corea. 공동회장인 헤수스 모란 신부는 오늘날에는 선한 의지를 지닌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존이 필요하다며 대화를 통해 하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예언적 공간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회장단은 지난 주말에는 젊은이를 비롯한 어린이, 청소년과 만남을 가졌으며 포콜라레 소도시 아르모니아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회장단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대구대 교구장 예방, 대전 교구청과 한남대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포콜라레는 2차 대전 중이던 1943년 이탈리아 북부 트렌토에서 키아라 루빅에 의해 새로운 영성과 사회적 혁신을 위해 탄생한 운동입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